안녕하세요. 리치투게더 TV입니다. 요즘 팔란티어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 심하시죠? 이게 과연 엄청난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거품일까요? 어떤 날은 막 폭등했다가 다음 날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급락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감을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보세요. 52주 최고점이랑 최저점이. 와, 이게 무려 3배 넘게 차이가 나요. 이러니 멀미가 안 나겠어요? 자, 그럼 먼저 좋은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팔란티어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 바로 괴물 같은 성장 때문입니다. 첫 번째 숫자부터가 정말 압도적이죠. 플러스 63%. 이게 뭐냐면 작년 대비 매출이 이만큼 늘었다는 거예요. 보통 잘 나가는 기업도 한 10%, 20% 성장하면 와, 대단하다 하는데 63%는 이건 뭐 시장의 예상을 그냥 가뿐히 뛰어넘는 말 그대로 괴물 같은 성장세인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순이익.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에 남는 돈은 200%나 늘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덩치만 커지는 게 아니라 아주 알짜로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회사가 정말 탄탄하게 크고 있다는 증거죠. 혹시 에이, 그거 다 정부 계약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미국 내 일반 기업 고객 수가 65%나 늘었거든요. 이건 팔란티어의 기술이 국방이나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먹히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 해군이랑 4억 4,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6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을 빵 터뜨렸습니다.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서방 세계를 위해 우리 회사를 바쳤습니다. 필요하다면 적들을 겁주고 때로는 죽이기 위해서 말이죠. 와, 정말 강력하고 비장한 메시지죠? 이런 투철한 사명감과 애국심이 바로 이 무서운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편 이야기, 이 완벽함의 대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 488배. 이게 뭐냐면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흔히 PEI라고 부르는 건데요. 지금 이 회사가 버는 돈으로 투자금을 전부 회수하려면 무려 488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백 년 동안 벌 돈까지 전부 다 끌어와서 지금 주가에 반영해놨다. 바로 이 고평가 논란이 여기서 터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비싸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월가의 큰손들, 그러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프로들이 뭔가 좀 조심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일단 CEO인 알렉스 카프가 최근에 9,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어치 주식을 팔았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 회사를 가장 잘하는 내부자가 이렇게 큰 규모로 주식을 파는 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도 계속해서 팔란티어 주식을 팔고 있어요. 한때는 팔란티어의 열렬한 지지자였는데 지금은 지분을 줄이고 있다는 건 지금 시장의 열기가 좀 과하다고 판단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 이 사람은 아예 팔란티어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돈을 걸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팔란티어의 하락에 베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거 진짜 거품 아냐? 하는 논쟁에 기름을 부은 셈이죠. 사실 팔란티어에는 이것보다 더 깊고 복잡한, 어쩌면 더 무서운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끊이지 않는 윤리적 논란입니다. 팔란티어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9.11 테러 직후에 만들어진 미국 정부의 전체 정보 인식이라는 프로그램에 닿아있습니다. 그리고 첫 투자금을 어디서 받았냐면 바로 CIA가 만든 벤처 캐피털 인큐텔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정보기관의 DNA를 갖고 태어난 회사인 셈이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게 있어요. 팔란티어가 여러분의 데이터를 직접 막 훔쳐보거나 수집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부나 기업 같은 고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초강력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예요. 말하자면 데이터 요리를 위한 최고급 주방 도구를 제공하는 거죠. 문제는 이 최고급 주방 도구로 무슨 요리를 하느냐는 겁니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용의자를 예측하는 예측 취한 시스템에 쓰이기도 하고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불법 이민자를 찾아내는 데도 쓰였어요. 최근에는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란티어 기술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 침해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했던 한 전직 직원은 이렇게까지 경고했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도구예요. 만약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술을 진심으로 두려워해야 해요. 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말이죠.
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한쪽에서는 눈부신 성장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찔한 고평가와 심각한 윤리적 논란을 이야기하죠. 그럼 도대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쪽에는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는 혁명적인 기술과 성장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극단적인 고평가와 윤리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딱 3가지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첫째, 나는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의 리스크 감내도를 체크하는 거죠. 둘째, 핵심 지표를 계속 볼 것인가? 특히 정부 계약 말고 일반 기업 고객이 계속해서 늘어나는지를 분기별 실적 발표 때마다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투자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나는 짧게 치고 빠질 것인가? 아니면 10년, 20년 뒤를 보고 묻어둘 것인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만의 투자 전략을 만들어줄 겁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팔란티어는 한 시대를 대표할 위대한 기술주에 대한 투자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건 도덕적이고 재무적인 거대한 도박인가?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이 그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명확하고 깊이 있는 투자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